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보훈처의 안보 강연에 지원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도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외교 문서를 무더기로 파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해명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을 통해 채널A에 우회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보훈처의 안보 강연에 지원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보훈처 예산만 봐서는 이러한 교육을 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며 본인들이 직접 집행을 했다는 것은 시인했는데 강연 예산은 어디서 났는지 보훈처가 말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실제로 민간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보훈처의 안보 강연에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특수활동비가 묻지마 예산, 영수증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쓰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기정 의원의 말입니다. 근데 지난 작년 저희들이 국감할 때요. 네. 똑같은 CD를 만들어서 강연 자료로 전국적으로 배포했길래 그 CD가 어디서 났냐, 뭔 돈으로서 했냐 그랬더니 후원 받았다. 그래서 후원 업체가 어디냐 그래도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작년에도 했었는데 그런 걸로 볼 때 실제로 민간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국정원의 그 특수활동비가 그런 방식으로 지원되지는 않을까 이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보훈처의 이른바 이런 안보 강연에 지원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특수활동비가 묻지마 예산, 영수증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을 제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군도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와 민주당 안규백,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다며 만든 국방부 장관 직할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서 박근혜 후보의 정책을 선전 전파하거나 문재인 후보 등 야권 인사와 정책들을 깎아내리는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무원 제이모 씨는 트위터에서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는 허위 주장을 리트윗했으며 대선 직전인 12월 8일엔 문재인 선거 홍보물에는 천안함 폭침이 침몰로 나와 있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려고라는 내용도 재전파했습니다. 군인 K모 씨는 한겨레가 보도한 군 종북야당 찍지 마라 장병들에게 강요라는 왜고에 대해서 총선을 앞둔 4월 10일 빨갱이 언론사는 군인 아저씨들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2010년 창설됐으며 총원 400여 명 가운데 200명이 심리전단 소속으로 이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3배 규모입니다. 이로써 국가정보원과 경찰, 보훈처에 이어 군까지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외교 문서를 무더기로 파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해명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비밀 문서의 보호기간 만료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도 파기 문서는 32,446건에 달했는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 2만여 건이 파기된 것은 한 대사관에서 20여 년간 파기된 건수를 한꺼번에 보고해서 생긴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외교부가 문서 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매년 6월과 12월 본부 및 재외공관 비밀문서 소유 현황 조사를 실시해
국가정보원 비밀문서 관리 시스템에 비밀문서 현황을 보고하는데 윤 장관 말대로라면 결국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호 의원과 윤병세 장관의 일문일답입니다. 그 사본의 집중적인 파기 시기가 왜 이명박 정권 말기에 집중됐습니까? 다른 연도에 비교해 보면 왜 이게 집중적으로 12월과 1월에 파기됐냐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제가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자, 예고문에 의해서 그러면 12월 달까지 파기하라고 한 문건이 2만 건쯤 됐다는 거죠? 1만 건쯤? 그거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 그렇게 보고 들으신 거죠? 지금 사본은 다 그때 파기하도록 시한이 계획돼 있어서 파기한 거다 이렇게 보고 들으셨다는 거죠? 지난 그 해당되는 대사관이 20년 정도 원래 이제 아니 그거 말고요. 중국 대사관 그거 말고. 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해명대로 하면 그 파기된 문건들이 12월로 만료가 돼 있거나 1월로 만료가 된 것들을 파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답변은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2월로 만료가 된 문건이 단 한 건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보고를 지킬 때 그 20년치를 다 보고하라고 해서 그거 말고 자꾸 예. 중국 대사관 건 얘기하고 그러세요. 그럼 그 중국 대사관 빼고 네. 한 10,000건을 얘기합시다. 네, 11,000건. 그 10,000건 중에 네. 그 예고문에 의해서 2012년 12월에 파기하도록 그 소위 말한 보안문서 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문건이 한 건 없다니까요.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그 예고문에 따른 정상적인 파기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파기라고 보고 들으셨겠지. 네.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이 문서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그럼 12월에 만료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2월에 파기한 문건이 12월에 만료돼 있다고 들으신 거 아니에요. 장관님, 비밀문서요. 비밀문서 나서 그렇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니까 내가 문제를 제기했지. 동아일보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을 통해 채널A에 우회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동아일보가 채널A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모으기가 여의치 않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소유하고 있는 고을의 한 골프장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60억 원을 들여 분양에 참여할 테니 대신 고을을 통해 동아일보 종편에 60억을 투자하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동아일보가 그 이상을 우회 투자한 셈이어서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 채널A 쪽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며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음해라며 주요 주주가 아닌 주주의 주식 거래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종일 국민연금, 국민연금 탈퇴 방법 등의 검색어가 상위에 오르고 임의 가입자들의 탈퇴도 기존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지역 가입자의 추가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건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국민연금 탈퇴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문제는 지역가입자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현재 900만 명가량이다. 이분들로 국민연금 탈퇴가 전환될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정리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의 말입니다. 저희 임의 가입자들이 전체 국민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은 매우 작습니다. 올 초에 한 21만 명가량이었고요. 네. 전체 비중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의 탈퇴가 이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어떤 인식의 바로미터가 될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몇백 명이 더 늘었다 줄었다 가지고 공방을 벌였는데 예. 아직 그 수치의 절대적 크기는 크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입자분들이 이게 노후를 대비하는 자기의 그 설계도이기 때문에 바로 의사결정을 하진 않으시죠. 예. 그래서 지금 절대적 수에 있어서는 그 수치가 크진 않지만 문제는 국민연금 탈퇴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했다는 게를 주목해야 되고요. 네. 만약 이 사태가 수습되지 않으면 이후에 탈퇴자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저는 우려합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호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논평입니다.
오늘은 군의 정치 선거 개입 의혹도 밝혀야 하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할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때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여권 후보의 정책을 선전 전파하고 야권 후보와 그 정책은 깎아내리는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와 한겨레의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소속으로 확인된 군인과 군무원 3명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트위터와 블로그에 모두 300여 건의 선거 및 정치 관련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겨레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보도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무원 지읒 씨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해 11월 5일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리트윗했습니다. 이 사람은 12월 8일에는 문재인 선거 홍보물에는 천안함 폭침이 침몰로 나와 있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라는 내용도 재전파했습니다. 지읒 씨는 총선 2달 전인 2월부터 대선이 치러졌던 12월까지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등 당시 야권 후보들을 비난하거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모두 79건 올렸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인 기혁 씨는 문재인 후보 관련 2건, 박근혜 후보 관련 2건 등 모두 96건의 선거 정치 관련 글을 트위터에 올리거나 재전파했습니다. 같은 부대 소속인 군무원 지읒 씨도 자신의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글 3건을 비롯해 제주 해군기지 관련 2건, 종북 관련 15건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다며 만든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 소속 군인과 군무원들이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 심리전당과 비슷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어제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대선 당시 국방부에서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 개입을 한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국정원 댓글 의혹 못지않게 중대한 사건입니다. 국방부는 비밀과 보안을 이유로 이번 사안을 대충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우선 이번 국감을 통해 최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감에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2013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 세인트루이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한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7이닝 3피안타 4탈 3진으로 무실점 완벽투를 선보이며 3대 0으로 이겨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